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제 아내가 여기 사람입니다. 제 누님은 이곳으로 시집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처가입니다. 여러분, 장모님의 따뜻함으로 저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가 110만 표 졌습니다. 대구에서는 220만 표 졌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불모질합니다. 어느 지역위원장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27명, 우리 당은 비례 홍일학 의원 1명, 1대 27. 그래도 우리 당은 대구 경북에서 20%를 획득했습니다. 대구는 더 이상 우리 당의 불모지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전략 지역입니다. 이곳 대구에서 우리 당 득표율이 10%만 더 오르면 대선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대구에 길을 열었습니다. 홍일학 의원이 돌아오시면 25개 대구 경북 지역구 중 우리가 2곳이 됩니다. 대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2대 23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2010년 대구 기초광역의원 전체 144명 중에 우리 당 의원 꼭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당 동지들께서 맨발로 뛰셔서 지금은 15분이 되었습니다. 10%가 넘었습니다. 대선 승리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불모지 대구를 승리의 전략지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광역 기초의원님들,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김상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지역들이 다시 대구에서 우리 당의 깃발을 들고 출마합시다. 그러면 전국 최하위권 대구의 무상급식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구를 우리 당의 전략지역으로 만들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대구는 전략지역입니다. 평당원인 제가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의 대구 경북 국회의원 기초 광역의원과 함께 대구 경북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당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구 경북 인재 육성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대구에서부터 정권교체의 역사적인 드라마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3가지를 해낼 것입니다. 첫째,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어서 대구에서 대선 득표율 30%를 넘겨보십시다. 저와 함께 2017년 대선 승리하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워갑시다. 둘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만들고 국정운영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대선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함께 힘있게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의도를 넘어 당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생활정당,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외위원장 대표와 자치분권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글와글 모이는 플랫폼 정당, 바탄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정당, 저 김상곤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교육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저 해냈습니다. 경기도 무상급식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해냈습니다. 혁신위원장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저는 혁신해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당원동지 여러분, 정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한정 확장하는 정당, 바로 그런 정당을 우리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더민주를 더 큰 민주로 만들듯이, 우리 대구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만들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대선 승리하고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과 통합 속에서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구 야당의 산증이신 강창덕 우리 상임고문님 비롯한 여러 상임고문님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 상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마하신 조기석 임대훈 위원장님, 김동열, 김혜정, 정기철, 이유경, 김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정신하듯이 이 지역을 지켜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 선봉으로 갈 저 이종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구의 연일 기온이 최고도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서민들은 에어컨도 함부로 켤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요금제 폭탄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대 대기업 세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내는 담배세 13조인데 삼성, 현대를 포함한 대기업 모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고작 45조입니다. 대한민국 99% 서민들에게 누진세 요금 폭탄 던지고 대한민국 1%에게는 전기요금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모습의 대한민국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1%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99%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드 어떻습니까?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위기 대응도 아니고 평화정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문화, 관광, 교류, 경제 도움도 되지 않는 사드. 성주 군민들은 연일 이 더위 속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외부 침입은 사드만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드시 이 시기에 성주의 사드 배치는 반대합니다. 반드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집권한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파탄, 국적 파탄, 경제 파탄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뺏어와서 정권을 바꿔서
2017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종걸이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더민주 안에 있는 주류와 비주류 또 다른 주류 모두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을 진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정치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tukso정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당대표 나왔습니다. 당대표 나오기 전에 우리 김부겸 의원과 의논했습니다. 저보다 더 폭넓고 대구시당을 이끌고 이런 축소정치, 개파정치를 깨할 수 있는 더 큰 적임자 김부겸 의원이 나온다면 저는 선대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우리 김부겸의 포부는 대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권을 위해서 줄창 뛰고 있는 우리 김부겸 의원에게 박수 쳐주시고 저에게 당권을 양보한 저 김부겸에게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강한 민주당 클린턴이 트럼프 이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민주당을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했겠습니까? 여론 지지 조사도 높은 힐러리 클린턴은 샌더스를 경선에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너는 공정한 경선을 했고 단합했어. 그리고 승리하는 힘을 모으는 하나의 민주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공화당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단합해야 합니다.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기 위한 단합에는 또 한 단계 우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더민주 안에는 물론이고 더민주를 넘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한 전통 지지층을 복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권교체에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통합하고 단합하고 당을 넘는 통합을 위해서 통합의 지휘자가 돼서 반드시 우리는 정권교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부름받고 정치했습니다. 소수파 이종걸을 분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수파를 선택할 때 당의 분열보다는 당의 단협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 이종걸이 하겠습니다. 단합해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찜도 같은 더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추미애가 가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낮에 어떤 당원께서 장롱석 20년 지난 사진이라며 가지고 오셨습니다. 친정 언니처럼 엄마처럼 볼살이 통통한 사진 속 제 얼굴이 보이는데, 야, 추미애 니 참 고왔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당원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대구의 세탁소 집 둘째 딸 추미애, 이제 친정 오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렇게 김부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홍일학 의원님이 계시니까 친정집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매맞던 친구를 보고 제가 대들었습니다.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억울한 것, 잘못된 것 참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법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이 세상이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21년이 됐습니다. 저 주미의 이 척박한 곳에서 의롭고 외롭고 고단하게 이 당을 지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원로 선배님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역사 그 자체이십니다.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대구 골목 곳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돌팔매 맞을 각오로 뛰어다녔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권 교체해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원칙과 상식의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해냈습니다. 저 주미에 이제 우리 당이 낳은 대구 출신의 첫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로 절망을 안겨준 이 대구 경북에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분열의 아픔, 통합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이겨왔습니다. 그 과정에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후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도 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장관을 하라 하셨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본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언제 돌아오는 것인지 걱정해 주실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보일배 이후 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저 주미의 그러나 그런 마음의 빚을 꼭 정권 교체해서 통합의 디딤돌이 돼서 우리 당원 동지를 한 곳에 모아서 모두가 전사가 되게 해서 희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당대회 한번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가 되고 패자가 비주류가 되는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가 주류가 돼서 정권 교체의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 주미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주미의 공정하고 안정된 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 공정한 대선 관리,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자랑인 김부겸 의원님도 이 여동생 믿고 대선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 인사를 모셔서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게 하고 대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후보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경선 불복 방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 주미의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힘있는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당대표가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관권 선거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지 여러분이 모두 정책과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온오픈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추미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강단 있게 해달라.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승해달라. 저 추미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반드시 대선 승리해내고 정권 교체해내고 지방선거에 이 대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승리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양향자 대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제가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우리 대의원 어머니 한 분이 오셔서 웃자고 힘내래, 내 표 한 표 죽구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이 납니다. 1985년도에 저는 광주 여상을 나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일본 반도체 설계 도면을 베껴 그리는 연구 보조원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니까 30명 입사 동기 중에서 딱 저 한 명이 남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어깨너머로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산해기술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서 안 된답니다. 다음에 또 냈습니다. 상고라서 안 된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승진이 안 된다. 고졸 출신이라서 안 된다. 호남 출신이라서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숙명처럼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니 또 하나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영입이어서 어렵지 않겠냐. 30년 동안 붙어있던 꼬리표가 떨어졌나 싶었는데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안 된다는 꼬리표는 저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좌절하는 양향자가 아닙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권을 위해 영입한 양향자를 사용하십시오. 지금 사용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양향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광주 더불어민주당 8명의 출마자들은 힘 한 번 못 써보고 허망하게 낙선했습니다. 낙선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정치하고 출마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곳 대구에서만큼은 현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 지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이곳 대구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향자처럼 인생을 걸고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마저 배척한다면 우리 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양향자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준비해야 할 국정감사도 없고 예결산 심의도 없고 상임위도 없습니다. 다만 양향자와 여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오직 여성 정치의 확대, 오직 집권을 위해서 뛸 수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양향자를 사용하십시오.
25년 전 일입니다. 하루 14시간 일하는 직장맘으로 제 품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만에 부산에 계시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올라오던 무궁화환이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옹알이도 못하던 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통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남이 키워주신 아이가 대학원생이 되어 양양자의 어깨띠를 메고 오늘 연설회장에 와서 엄마 성원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니? 여성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독하지 않아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정치가 여성의 정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를 응원하는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성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딸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그 길, 집권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 양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양양자를 꼭 이번에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의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오늘 대구에 와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2.5%, 18.7%, 19.5%.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구에서 얻은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20%도 내주지 않았고 지난 31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곳 대구. 오직 새누리당만 있었던 이곳 대구에서 나는 김대중의 남북 화해 협력을 지지합니다. 나는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나는 김근태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하고 외치고 우리 당을 지켜주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곳 대구에서 승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의 바람을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돌풍으로 이어갈 승리를 일굴 우리 새로운 지도부, 필승 지도부가 꼭 필요합니다. 저 유은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번의 대선을 치렀고 부대변인 7년, 문재인 대표 당 대변인까지 대변인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를 접고 모두가 어렵다고 한 지역구에 출마해서 초선 의원이 되고 한 번도 재선이 없었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손잡고 승리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저 유은혜가 반드시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로 반드시 역할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의 여성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을 다니며 여성 당원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 당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성 당원들은 온갖 꾸준 일을 다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유은혜 이 자리에서 3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당헌 제8조 30% 여성 공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없다는 말 이제 끝내겠습니다. 유은혜가 지역위원회부터 중앙당까지
여성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서 여성 인재가 넘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0만 여성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단한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싸워온 저 유은혜가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우리 당의 10대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서 여성의 삶에 힘이 되는 전국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여성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겠습니다.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여성 지방의원, 여성 국회의원, 10만 여성 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2,500만 여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만드는 여성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 유은혜에게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저 유은혜가 승리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다운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학생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낼 기호 1번 장경태 대구시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 대구시당에 내려왔습니다. 1800만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돼서 노무현 후보 지지한다, 민주당에 가입한다 라고 했더니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빨갱이 물들었냐? 제가 가족을 설득하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구시당을 지켜온 우리 선배 당원 동지들의 열정과 고생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2008년 총학생회장으로 광우병 사태 때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의자 나르고 현수막 달면서 초대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학법 때 종편 설립 반대하면서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하면서 맞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응구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 장의위원으로 연결시장 지켰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청년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냐고. 이 물음은 제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배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무엇인가 하려거든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라. 아마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선배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해서 나가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당 안에서 깨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만들어낼 청년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당과 청년철을 준비하는 청년 정부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임금, 최저이자, 이 청년들의 기준 만들겠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정당, 청년들이 모이는 정당,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저는 스웨덴에서 3인당 총수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에 벅찼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8년간이나 연임했던 보수당 정권의 종식을 선언했고 2달 뒤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97년 정권 교체의 현장,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당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그 정권 교체의 역사가 바로 97년 그때 민주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불통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폭발 직전의 민심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발표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대구의 정신이 전국으로 확대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호 2번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대구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부를 만들어 대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대구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을 대구의 청년들이 모여서 사드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참 바쁠 청년들에게 사드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불통정부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정부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기업을 키워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7명의 직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를 700명의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이런 저를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위기에 빠진 당을 함께 구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주거, 결혼, 육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정치를 통해서 꼭 해결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노력과 스펙만을 강요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친구로서 꼭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야당이 불모지 분당갑에 출마했던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당의 중심입니다. 청년이 당의 미래입니다. 청년 정치발전기금도 만들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해서 강하고 유능한 스마트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 김병관이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당은 청년의 목소리에 소홀했습니다. 온라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우리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 김병관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당에 유능한 사람, 참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당이 스마트 정당, 네트워크 정당으로 되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김병관에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이기려면 표의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이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함께 청년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후라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렇게 뜨거운 아스팔트보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바로 이곳에 모인 열망이 저는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 열망, 이곳에 모인 열망이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어젯밤 제게 어느 분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독립투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곳 경북과 대구가 공교롭게도 동학혁명의 사상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동학혁명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동학혁명의 요체는 무엇이냐? 기득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고 가진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계속해서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할머니께서 약값이 없어서 약국에 가시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그 사회의 개혁을 얘기하고 혁명을 얘기할 때 우리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힘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동학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꿈틀꿈틀대는 희망의 요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포기했고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 바로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어딥니까? 이곳 대구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청년위원장이 되면 그동안 많은 청년들 곁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만질 수 없었던 청년위원회를 보이는 곳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만질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365일 24시간 시간을 낼 수 있는 청년 백수입니다.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35, 36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제 인생을 대선 집권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한 표 저에게 몰아주십시오.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모시고 잘 살아왔습니다. 23살 때 군 전역 직후 기울어진 가세를 세우기 위해 트럭을 몰고 길거리로 나아가 노점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군대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우리 당에서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65일) 청년 곁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기 때문에 보수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도 타당한 얘기지만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적 감수성을 다시 들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계로 가야 합니다. 제가 단순히 태권도 5단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음반을 낸 가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여있는 문화판으로 가겠습니다. 체육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하기 잘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번 믿어주시고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